안녕하세요.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만들겠습니다의 진행을 맡은 조주은입니다. 해가 바뀌면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유독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법제처인데요. 법제처는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령을 제공하며 올 한 해 역시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만들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법을 디자인하는 법제처의 올 한 해 새로운 계획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대한민국 법제처가 알고 싶다. 법제처는 법령 심사, 해석, 정비, 그리고 법령 정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바른 법제를 통해 희망의 새 시대를 열고 있다. 특히 법제처의 대표 애정템인 국가법령정보 앱 서비스는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6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쾌거를 기록했다. 또한 청렴도 최우수 기관,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기관 등으로 그 노력을 인정받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이 더 알기 쉽고 더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올 한 해 또 어떤 계획들을 마련했을까?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장님 제가 여기 법제처는 처음 와보는데요. 촬영하려고 공부를 좀 했고 또 오전에 청사를 쭉 둘러보니까 와, 법제처가 왜 작지만 강한 조직인지 알겠더라고요. 예, 사실 법제처는 그 대한민국 정부기관 중에서 직원이나 예산이 많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법령을 만들고 또 그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열정을 쏟는 일당백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법제처를 작지만 강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든든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요, 이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이 정말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직원들이 다 뭐 힘을 머리를 같이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슬로건 어떻게 또 만드셨나요? 예, 그 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법령을 만들고 해석하고 또 그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제처가 이러한 일을 더욱 잘할 때에 국민 행복이 더 잘 실현될 것입니다.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은 법제처가 올 한 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국민을 만족시키겠다는 그런 저희 모두의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14년에 세종청사로 이전을 했잖아요. 비록 뭐 환경은 조금 달라졌을지 몰라도 국민을 위한 법제 행정을 뭐 꼼꼼하게 잘 챙기신 것 같은데요. 지난 2016년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그 전 직원이 함께 뜻을 모아 법제 소통으로 국민 생활 혁신을 이루겠다는 법제처 약속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4대 구조개혁 등 국정과제 법제화를 위해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경제 활성화 등 그 주요 정책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였고 또 국민과 기업들의 그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뛴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필요한 법령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또 국가 법령 정보를 개선했습니다. 처장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왜 지난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에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 앱 서비스, 저도 이거 지금 다운받았는데 왜 3년 내내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편리하시죠? 네, 신기했어요, 좀. 예. 저희가 3년 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게 3년 동안 대상을 받은 것 같은데 저희가 국가법령 정보를 아주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작년에는 특히 조례와 법령을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구축했고 올해도 더 많은 또 정보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이런 수상 같은 크고 작은 결실들은 사실 이 처장님을 비롯해서 법제처 모든 직원들이 다 뜻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싶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법제 소통을 통해서 국민 생활의 혁신을 이끈다는 계획으로 어떤 성과들을 이뤘는지 이번에는 각 부처별로 담당자분들을 통해서 직접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4년간 4대 구조개혁 및 경제 활성화 등 정부 주요 시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26건의 국정과제 법안에 대한 입법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국정과제 입법 계획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노력을 계속한 결과 경제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 활력 제고법, 스타트업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등 398건의 국정과제가 입법화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국정과제 법안의 재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공사법, 사립학교법 등 주요 법안이 20대 국회에 신속하게 다시 제출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령정비과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237건의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경제활력 증진을 위해 경서형 푸드트레일러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LPG 가스 저장 용기의 부식 상태를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짧게 자동차를 빌리는 경우에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법제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 간담회, 국민법제관 제도나 국민참여심사제 등 국민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 규칙 같은 자치법규는 주민생활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법제처는 법령심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잘 만드는 데 필요한 법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래 최초로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체 조례 6만 7천여 건을 검토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2014년, 15년에 이어 작년 16년도에는 90개 지자체 조례 2만 5천여 건을 검토해서 5,400여 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해 지자체에 제공했습니다. 나아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이 자치법규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치법규 위반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위반한 107건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제공함으로써 문제 소재 있는 조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지자체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신고제 합리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신고제 합리화 사업이란 행정청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는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한 민원인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신고제 합리화 사업은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작년 말에는 17개 부처 소관 53개 법률을 개정안을 국회에 모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직접 담당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정리도 잘 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처장님께서는 앞서 나온 내용 말고요.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좋았다라는 성과 어떤 거 있으세요? 예, 암만 해도 그 작년에 저희가 그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저희 법제처가 그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전체 1위를 한 것을 가장 큰 아마 성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네. 특히 그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해가지고 법제처가 제일 청렴하다는 그런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그 법제처면 청렴기관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말 국민 모두가 법제처 하면 청렴기관으로 떠올릴 수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아주 큰 자랑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혹시 처장님은 이번에는 이건 좀 아쉽다 하는 부분도 있으세요? 예, 그 작년에 저희가 그 현장을 다니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이런 것은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많은 그 정비상을 발굴했는데 그걸 이제 좀 제때에 정비를 해서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 제때 마련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올 한해 정말 바쁘시겠지만 이런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려는 질문은 오직 처장님께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이 평가를 해본다면 별 5개 중에 몇 개 가능할까요? 예, 그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별 하나씩을 두고 가지고 별 4개를 주고 싶고 네. 그리고 올해 또 1년이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별 5개를 꼭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별 5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또 많은 국민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해에는 법제 소통으로 국민 생활의 혁신을 이끌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올해는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업무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법제처의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2017년은 지금 국정 5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국가 국정 과제를 완성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그리고 그동안 추진해온 법령과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정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이러한 규제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법적 뒷받침도 잘하고 특히 법령 정보 제공에 좀 중점을 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올 한해 정말 구체적인 법제처의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핵심 정책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과제 법제의 마무리를 위해서 주요 법안의 국회 제출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와 함께 각 부처가 또 올해 업무 계획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경제 활력 제고라든지 민생 안정 법안을 위해 법률이 한 258종이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방금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출 예정 법안과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김태영 사무관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영상 함께 보고 올게요. 2017년에는 민생 돌봄과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공공개혁과 관련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주요 법안이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부처 정책 조문안을 지원하는 사전 입안 지원, 입법 예고 또는 규제 심사 단계부터 법령안 심사를 지원하는 사전 심사, 부처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정부 입법 정책협의회의 적극적 운영 등 입법 과정 전반에 걸쳐 법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규제 풀이용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사항을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입법 추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네, 모든 일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국정과제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처장님하고 또 법제처 전 직원들의 포부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두 번째 정책 들어볼까요? 예, 링컨 대통령 아시죠? 네. 링컨 대통령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중간에 중도 하차하고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변호사 자격을 따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네. 우리도 이렇게 교육 기회를 제때 갖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독학사 제도라든지 학점은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독학사나 학점 인정을 통해서 받은 사람이 한 50만 명 정도가 넘는데 네. 그분들이 어떤 국가 자격을 시험 칠 때는 정규대학 4년을 졸업한 사람과는 달리 차별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대학 졸업으로 정식 졸업으로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자격 시험을 칠 수 없는데 저희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고쳐가지고 그러한 사람들도 앞으로는 자격 시험을 다 칠 수 있도록 해서 국가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말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부분은 작지만 국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2017년 거의 대표 법령 개선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 김병주 사무관님께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올해 법제처는 독학사 학점 운행 등 학력 관련 자격 요건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현재 취업 현장에서 독학사 등의 학사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환경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학점 운행을 통해 환경학과를 졸업하고 시험을 보려 했더니 해당 학위는 인정받지 못해 시험을 볼 수 없어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는 약 130여 건의 자격 요건 규정을 발굴하여 독학사나 학점 운행을 통해 취득한 학위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보는 내용으로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정규 교육 과정을 걸어온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제처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역시 법제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는 그런 트렌디한 기관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네, 말씀처럼 법에도 시대의 트렌드가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제처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경제 환경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 기준을 정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판매나 통신 판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소가 필요 없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찾아가지고 좀 더 영업소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아예 없앤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국민들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요즘처럼 정말 창업과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그런 소식은 또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세 번째 정책도 들어볼게요. 예, 올해는 지방 규제 개선 4개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43개가 있는데 조례를 치면 한 6만여 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많네요. 예, 그 중에서 저희가 작년까지 153개 지자체를 지자체 조례를 전수조사해서 다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90개 남은 마지막 지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똑같은 작업을 해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고, 그리고 정부의 어떤 그런 규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방자치, 풀뿌리 지방자치 단체까지 미쳐야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이 현장에까지 잘 그렇게 미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주민생활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조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김혜진 사무관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올 한해 진행될 모든 지자체 조례 검토와 또 지방규제 개선을 지원하는 4개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법제 파트너십 역할을 확대하고 지자체 간 법제 지식을 공유해서 품질 높은 자치법 효과가 전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주민 부담 해소 효과가 크고 파급력이 큰 주요 자치법규의 정비 기준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전파하고 지자체의 우수 정비 사례를 선정해서 지자체에 적극 알림으로써 스스로 규제사항을 발굴, 정비해 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법규 위반 단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11개 지자체에 대한 입법 컨설팅을 30개 지자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 조례안에 대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여부 등의 종합 컨설팅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서 자치법규 위반 및 해석, 규제사항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조례 속에 숨어있는 그런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면요. 주민 부담이 사라지고 또 나아가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방 규제 개혁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처장님, 네 번째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법제처가 그 생활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그 맞춤형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법이라는 게 모두 그 글로서 이렇게 전해주니까 어려워요. 예, 노인들이나 장애인 분들은 특히 더 어려워하죠.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거기다가 그림이나 그 표를 넣어가지고 좀 그 쉽게 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한 17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이 또 우리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희가 올해는 그 운전 면허라든지 뭐 임대차라든지 또 금융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한 68개 정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우리 국내에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걸 그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또 뭐 우즈베키스탄어라든지 아랍어라든지 그렇게 한 12개 언어로 저희가 그렇게 제공하려고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렇게 뭐 소외된 계층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정말 차별 없이 확실하게 서비스를 해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5번째 그 정책도 기대가 되는데요. 예,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 신고제를 좀 개선하려는 그런 사업을 올해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게 그 적극 경쟁 우수 사례로 그 1등 최우수 상을 받았는데, 네. 그 신고 이렇게 하면은 그 우리 국민에게 굉장히 그 관청에 상대하는 그 신고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지요. 네. 그래서 한 그 법령 중에 한 26%의 그 신고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일단 그 신고하면은 뭐 출생 신고라든지 그다음에 많죠. 주민등록 네. 신고라든지 이렇게 신고만 하면은 끝나는 신고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 신고라든지 이런 신고들은 한참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예, 그걸 또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규정에 맞는지를 또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래서 신고를 당장 수리해주지 않고 또 며칠 뒤에 찾아가면 다음에 또 오라 그러고, 그래서 네. 넉장 행정으로 해서 뭐 공무원들이 좀 그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걸 갖다가 그 신고가 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뭐 건축 신고 같은 경우는 앞으로 5일 이내에 그걸 통보를 안 해주면은 그냥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가 돼버리면 자동적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봐버리도록 이렇게 이제 그 좀 개정을 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들이 어떤 그 관청을 상대로 하는 이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신고제 합리화에 대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신고제 합리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작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비한 법률 외에 약 400여 개의 법률에 대한 정비를 더 추진할 예정인데요.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0개 법률을 개정하는 국회에 제출해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신고제를 개선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 떡집을 개업하고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했는데 처리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수리되었는지 아니면 처리기간을 연장할 건지 행정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고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신고제 합리화를 통해서 공직사회에는 적극적인 업무 문화가 자리 잡게 되고 국민들은 예전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박송인 서기관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게 정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장님, 그럼 이제는 2017년 마지막 주요 정책도 소개해 주세요. 예, 법제처의 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정책은 그 바둑에서 그 알파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저희가 그 법령 알파고라는 걸 갖다가 좀 그 구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예, 저희가 그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많은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데, 예, 그걸 다 이렇게 판례라든지 그다음에 법령 정보라든지 해석 사례라든지 상담 사례라든지 이런 게 좀 그 국민들이 딱 원하는 걸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 인공지능을 구축해 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만약에 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뺑소니 사고라고 치면은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그 법령 해석 판례들이 이렇게 전부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그 최적의 어떤 그런 그 실제로 어떤 그러면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을 제시해주는 저희가 그런 인공지능을 갖춘
그런 법령 알파고를 한국 정보화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와 네. 같이 이제 MOU를 체결해서 그 작업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법령정보 인공지능 시스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조창희 서기관님께 자세히 들어볼까요? 법제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법령과 판례 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지능형 법령 정보 검색과 대화형 법령 상담 등을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법제처가 추진하는 법령 정보 인공지능 시스템은 특정 키워드로 각종 법령 자료를 연계 분류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키워드로 뺑소니, 보조 차량을 입력하면 법령과 판례 간, 상담 사례와 판례 간 연관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을 일괄 검색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형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특별범죄 가중처벌법 등과 관련한 법령 및 판례, 유사 상담 사례 등 빅데이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다양한 상황별 법령 상담 내용을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켜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일반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발생 빈도가 높은 교통사고와 아파트 층간소음, 창업 인허가 관련 분야를 선정하여 시범 구축하게 되고 내년부터 퇴직금 분야와 민사, 형사 소송 등으로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2016년을 포함해서 지난 4년 동안 법제처가 걸어온 길과 또 2017년 법제처의 업무 계획까지 들어봤는데요. 올 한 해도 정말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지난 4년간 그 법제처가 해온 일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법제처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법제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처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법제처는 약속이라는 가치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법제처가 국민과 한 약속은 일단 다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는 또 크고 작은 결실로 나오게 되고 국민들은 또 법제처를 무한 신뢰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법제처로 삼행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운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법제처 각 부처에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과 재정부 법제처장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멋진 법치 행정을 구현해 주세요. 마음에 쏙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속을 잘 지키는 대한민국 대표기관인 법제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사수하기 위한 노력,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주요 정책이 적기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법제처는 국민의 불편에 대해 귀 기울여 법령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법제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앞서가는 법령정보 서비스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조례 속 숨은 규제 법제처가 책임집니다. 올 한 해 법제처는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